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강의한 모든 자료들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보시냐면 제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야, 기억력이 엄청 좋으시네. 다른 데 가면은 조용선, 조영선 뭐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조영손이라고 하셔서 반갑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는 거 보니까 오늘 교육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라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도라지 노래. 예, 꽃이, 타령,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술. 그 다음에 예? 나물. 민요, 예, 가요, 민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약초로서 약초, 기침. 사포닌, 이야, 사포닌까지 나왔습니다. 뿌리는 없으십니까? 뿌리가 썩는 게 그게 특징 아닙니까? 아, 예, 이제 뿌리 섞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조금 더 가면 이제 기관지, 천식 나오겠죠. 폐결핵까지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질문을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옆에 들어보니까 감자, 고구마, 고추 또 뭐 있죠? 배는 기본이고 그 외에 질문들이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축사는 전공이 아니라서 축사는 제가 못합니다. 작물에 관해서는 나중에 질문 시간을 1시간 이상 드릴 테니까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라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라지 하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꽃입니다. 꽃. 그러면 우리 민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요의 첫 번째 도라지 타령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번 불러보시죠.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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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산천의 백도라지. 그럼 우리 도라지가 무슨 도라지입니까? 백도라지입니다. 어디에 있는 도라지입니까? 심심산천 금강산을 모토로 해서 이게 도라지 타령이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라지 품종 중에는 백두산, 뭐 장백산, 저 중국에서 부르면 그렇게도 부르고 겨울산 여러 가지 그 금강산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고 백두산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쪽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 북한, 우리나라죠. 한반도니까 원래 우리나라였습니다. 그죠?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른 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도라지가 재배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약도라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라지 가만히 보니까 이 도라지 어디에 과연 좋은가 하는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어디에 좋습니까? 기관지, 천식 아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죠. 예, 폐결핵, 폐병 일명 그럽니다. 과거에는 폐결핵 걸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적었습니다. 치료제가 없을 때는 너무 좀 각박하게 좀 가시는데. 예, 제가 사실은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예, 제가 농고를 나와가지고 재수 삼수를 해서 대학 가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이게 못 먹고 해가지고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때 방금 말씀하신 그걸 먹고 도라지도 먹고 해서 지금 뭐 완전히 완쾌가 되었고 요즘은 약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때 제가 1년을 약을 먹었습니다. 폐결핵 알아보신 분만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도라지에 관해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네, 바로 거기입니다. 굶은 사람이 심정을 알고 폐결핵을 알아본 사람이 도라지의 효능을 압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그저 어르신 이쪽에 앉으면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라지의 효력을 제가 이렇게 매년 저희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어딘지 아시겠죠? 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드릴 때 음성이 크던가요, 적던가요? 아주 적지.
저 마이크 안 들면 강의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면 목이 금방 가버립니다. 여기 3시간 동안 제가 마이크 안 들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 목이 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반드시 뭐 10분이 계시든 20분이 계시든 이렇게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다 변가라고 합니다. 하셔야 되는 직업에 계신 분들은 엄청 목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매년 겨울 되면 도라지를 최소 1kg씩 드십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해프닝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도라지 우리 학교에서 사업단도 하고 연구를 거의 한 7년 정도 진행을 하는 과정에 그 도라지 하면 지금 좀 유명한 곳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있죠? 강원도. 예, 강원도. 그 다음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경남만 얘기합시다. 산청, 진주 문산이 유명합니까? 예, 그 장생 도라지 때문에 그러시죠? 예. 그 다음에 또 합천이 좀 황묘산 주변을 해서 유명합니다. 오늘 이제 한 40분 정도 넘으셨는데 이 도라지는 실제 이제 합천이 6시 내 고향 아시죠? 거기도 출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쪽에 상당히 많은 뭐 투입을 했었습니다. 저희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제가 쭉 보니까 하만 혹시 하만에 도라지 많이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몇만 평을 한 가족이 노인이라 하면 뭐 하죠? 요즘 70대가 중년이죠. 70대 청년분들이 도라지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한 3만 평 정도 됩니다. 대단하죠? 어디에서 짓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지을 것 같습니까? 빼딱한 산에, 예. 빼딱한 산은 좀 야산입니다. 그죠? 야산, 예. 야산에서 이제 뭐 실용적으로 가겠습니다. 야산에서 재배를 하시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불, 예, 잡초 방제. 그 다음 산돼지, 멧돼지 가셨습니다. 좀 이따가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심한 것만 얘기합시다. 병원 빼고 가입시다. 충입니다. 충. 충이라고 하기는 뭐 한 군뱅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군뱅이 들어보셨죠? 제가 군뱅이 전문가입니다만, 군뱅이를 합니다만, 그 군뱅이가 아니고 장수 풍뎅이 아십니까? 애들 사 묻히는 거. 그거의 유충은 아주 큽니다. 길이가 한 8cm, 7cm 이렇게 됩니다. 그 계란보다 조금 덜 무겁습니다. 한 30, 40g 정도 나갑니다. 이런 애들은 목재 있지 않습니까? 나무 같은 거 잘라서 이렇게 묻어 놓는다든지 했는데 거기에 얘들이 서식을 하고 번식을 엄청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도라지를 깔아 먹습니다. 가위를 하죠. 예, 그게 이제 일명 군뱅이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데 진짜 오리지널 군뱅이, 예, 장수풍뎅이 말고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덩으로 기는 군뱅이. 옛날에 그 배농전 아나운서 아시죠? 모르십니까? 이병철 회장님 사위분 되시는 분. 그 간암 걸렸을 때 그거 드시고 나은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어쨌든 군뱅이가 여러 종류 있는데 그 큰 군뱅이, 예, 큰 군뱅이가 가위를 합니다. 방금 멧돼지 질문하셨죠? 멧돼지가 가위를 한다. 멧돼지는 가위를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안 한다면 거짓말이고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멧돼지가 후각이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라지 냄새가 별로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멧돼지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됩니다. 물론 얘들이 가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하시면. 어떤 데 가위를 하느냐 하면 멧돼지는 산에 사는데 지가 생존을 위해서
지내다 보면 뭔가 부족한 성분이 생깁니다. 피를 만드는 혈액 성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철입니다. 철분. 철분이 어디 많겠습니까? 황토에 많습니다. 그래서 산에 재배하시면 이렇게 막 파디비죠, 머리로. 그거는 황토 흙먹으려고 온 겁니다. 철분 섭취하러. 그렇게 해서 조금 삐대 놓는다, 해친다 정도지 막 도라지를 이렇게 행복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요즘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도라지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립니다. 도라지가 심심산골의 백도라지인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도라지를 심으니까 얘가 백도라지를 심었는데 나중에 청도라지가 되고 청도라지 밭이 완전히 되어버리는 거 느끼시죠? 모르십니까? 자,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 경남도농업기술원의 김만배 박사님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연구를 했었죠. 과거 한 15년 전부터 해서 백도라지를 우리 농가분들에게 많이 보급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아무도 안 하고 계십니까? 예, 하셨습니다. 지금 하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백도라지를 쭉 조성을 해 놓으니까 우리가 과연 도라지를 재배하는 목적이 뭐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분단 나누어서 1분단, 2분단 하겠습니다. 자, 1분단은 도라지를 왜 재배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재배하십니까? 먹고 수입을 내기 위해서. 예, 수입을 내기 위해서 먹고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죠? 야경으로 드실 것도 하시죠? 그 다음 무척의 2분단은 어떻게, 왜 도라지 재배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수익, 야경, 뭐, 같은 말입니다. 그죠? 예, 드시는 게 결국 야경이니까. 자, 그러면, 예? 소득 창출. 예, 결국은 소득 창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도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고품질 도라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라지면 도라지지 무슨 고품질이 있느냐? 자, 고품질은 어떤 게 고품질이겠습니까? 제가 먼저 질문 드립니다. 슈퍼 도라지. 예, 슈퍼 도라지가 고품질이다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약용 성분이 우수한 것. 또 있습니까? 상품성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예? 보기에 좋은 것. 예, 맞습니다. 이 고품질은 누가 결정합니까? 소비자분이 결정하는 것이지 생산자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원치 않으면 도라지 내가 이거 정말 멋지다 한들 아무도 안 알아주면 자기 혼자 집에 모시고 그냥 있어야 됩니다. 모시고 있다 보면 한 3, 4년 지나면 다 썩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술에 담그고 뭐 보존하고는 하실 수 있지만,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명품 도라지는 과연 뭐겠습니까? 라는 질문 전에 산삼은 왜 비싸고 유명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희소성입니까? 희소성 좋습니다. 잘 발견하기 어렵다. 그 다음 선전 나왔습니다. 그럼 선전은 뭐가 있어야 선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재배 기간이 길어서. 예, 재배 기간이 길었다. 그 다음에 약미성이 뛰어나다. 다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예, 다 정답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삼 하면은 100년 된 산삼.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 궁예하고 그때 견훤하고 그거 나왔죠. 견훤 아버지가 병에 걸렸을 때 궁예가 누구를 보냈습니까? 드라마 안 보셨습니까? 아, 보셨다 치고. 그죠? 그러면 궁예 후임의 예, 왕이 누굽니까? 예, 태조 왕건이 뭘 들고 갔습니까? 왕건의 아우죠. 직접 들고 간 건 아니고 수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드라마에. 뭘 들고 갔죠?
예, 100년 된 산삼을 며칠간 달였습니까? 일주일간. 일명 밤낮으로 주야로 달였다는 겁니다. 달이니까 어떤 냄새가 나던가요? 흙탕내가 막 나고. 그러니까 강불에 달인, 만약에 강불에 달인다고 가정하면은 그 산삼이 일주일 동안 달이면 어떻게 되어버리겠습니까? 타버리고 먹을 게 없겠죠. 그만큼 약불에 달했다는 그 결과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가정에서 드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약불에 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라지 가공에 관한 걸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테스트를, 체크리스트를 드려서 검증을 했습니다. 어떤 검증을 했냐면, 자, 도라지를 구매하실 의향. 첫 번째, 그냥 밭에 가서 캐가시라 1번. 두 번째, 흙이 약간 묻은 거 2번. 그냥 이렇게 전시해 놓는 겁니다. 세 번째, 가공을 한 것. 일명 이제 가공 중에 탕제원에 가서 달인 거 있죠? 요게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고로 만든 거. 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 얼른 손 드셔야 됩니다. 나중에 지나가고 나고 나는 고도 모르는데 옆에 사람 안다 하니까 지나가 보더라 하시지 말고, 고는 일명 이제 좀 속되면 고약 비슷한 거. 고약은 또 더 모르십니까? 옛날에 우리 고름 나고 이래 등창 생기고 하면은 쫙 하면 쫙 바로 당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엿기름을 가지고, 그죠? 엿기름 다 만드시죠? 예, 엿기름을 가지고 이걸 이제 추출을 해내는, 달여내는 거죠. 서서히 가마솥에서 안 타도록 저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끈적끈적하게 된 농축액을 일명 고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모 기업에서 예,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죠. 예, 그게 이제 어딘가 아시죠?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이 특정 회사가 거론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특정 회사는 언급을 안 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드시기에 좋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자, 어느 걸 만약에 소비자시라면 몇 번을 선호를 하시겠습니까? 1번, 2번, 뭔지 까먹었습니까? 1번 밭에서 캐가라, 그냥 캐가시라고. 뭐 1kg에 그냥 10,000원씩 받고 그냥 1kg 캐가시오. 자, 2번은 이제 흙이 조금 묻어 있는 건 이제 농장주께서 캐 놓으신 겁니다. 모아놓은 겁니다. 1kg에 25,000원, 30,000원 가져가시라. 그럼 3번은 뭐였습니까? 탕제원에 가서 액기스 낸 거, 3번. 4번은 고 만들어 놓은 거. 자, 기억하시죠? 자, 1번, 한 분. 2번, 두 분. 어중간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탁 드셔야 됩니다. 3번, 예, 세 분, 네, 5번. 4번, 예, 됐습니다. 4번이 90%입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왜 4번입니까? 소비자들은 뭐 간단하게 예, 간단하니까, 드시기에 간단하니까. 오래 다니시니까. 오래 좋아하시니까. 제장 쓴거 좋고 오래 달였으니까. 아까 제가 뭐 개는하고 얘기했더만 벌써 다 탐색을 마치셨는데 그 다음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자, 여기 캐가라 하는 거는 1kg에 10,000원, 그 다음 캐놓은 거는 30,000원, 그 다음 액기스는 100,000원, 100,000원 비싸다. 60,000원, 그 다음에 고 만들어 놓은 거는 100,000원, 1kg 기준입니다. 근데 가격이 10배로 비싼데, 또는 20,000원보다 5배로 비싼데, 그래도 사 드시겠습니까? 야, 역시 4천원 부자 동네입니다. 카이가 있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여기. 어쨌든, 다른 데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소비자분들은 4번이 아니고 2번을 제일 선호를 하십니다.
예. 특히 조금 묻어도 예. 자기가 가왔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만 못 믿겠다 합니다. 못 믿겠다. 신뢰를 못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분들은 가공하면 신뢰 안 합니다. 그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농산물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았느냐? 아니면 GAP 인증이라도 받았느냐? 아니면 가공해서 식품에서 해썹 인증을 받았는가 아닌가? 검증 마크를 달게 된 계기가 그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인증 마크들을 달므로 해서 우리가 좀 어줍지 않은 농약 많이 친 좀 거시기한 농산물들 외국에서 수입하는 걸 차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입 차단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그만큼 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인증 마크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우리 소비자분들이 야 우리나라 국산이 최고다. 그럼 2번이 아니고 몇 번? 3번, 4번을 선택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신뢰를 드려야 된다는 게 우리의 의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가공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죠? 그럼 산삼은 왜 선호를 할까? 희소 가치라는 말씀 아까 하셨는데 산삼은 아무데나 없지 않습니까? 있어도 정성을 들이지 않은 분 눈에는 안 보이죠. 그냥 막말로 아무 딴에 산에 갔다가 등산하러 갔다가 뭐 산삼 있네 해갖고 산삼이 발견이 안 됩니다. 신마리 분들 어떻게 하시죠? 일주일 열흘 정성 다 기도 드립니다. 그분들 막 정갈이 몸과 마음을 정갈이 하고 산삼 캐러 갑니다. 예. 하나의 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과거에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이 산삼이 결국은 뭡니까? 인삼하고 산삼하고 뭐가 다릅니까? 재배하는 거고 산삼은 자유는 예, 뭐 너무 잘 아시니까 강의 올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좀 이따 갈게요. 한 10분만 강의하고 강의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잘 아시가지고. 근데 이제 요약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자, 인삼은 사람이 재배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 인자 쓰지 않습니까? 그 산삼, 인삼 할 때 삼자 그대로 똑같습니다. 산삼은 매 산자 씁니다. 그럼 다른 게 뭡니까? 글자가 다르고 한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재배하는 거하고 산이 가꾸는 거하고 산이 가꾼다 해야 될 거예요. 산에 있는 거하고 그거 차이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이 산삼 씨앗은 어디서 갔을까? 거기 가면 또 어떤 분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또 질문 뭐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재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론 산에 있는 걸 사람들이 채취해 와서 이게 양리성이 좋으니까 재배를 했을 수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야산에 뭐 가보니까 있더라 해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까치나 새들이 일명 조류들이 이걸 먹고 가서 여기저기 볼일 보고 해서 예, 산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몇 가지 있겠죠. 예,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산삼이 먼저냐 인삼이 먼저냐 엄밀히 따지면 산삼이 먼저는 맞겠죠. 어쨌든 그 선후 전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리성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양리성이. 그러니까 인삼 우리 하면 자 인삼 하면 몇 년근을 찾으십니까? 6년근이죠. 요즘 인삼 시장에 딱 가면 6년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 없죠. 6년근 잘 없습니다. 그럼 몇 년근이 많이 나옵니다? 5년근이 많이 나옵니다. 예, 3년, 4년도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게 나옵니까? 또 새싹 삼 들어보셨죠? 그러면 인삼하고 새싹삼하고 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까? 근데 새싹삼이 요즘 잘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식당 임대 잘 팔립니다. 예, 요즘 그 닭떡 넣고 삼, 게, 탕 요즘은 별로 안 드시죠? 평소에 잘 드시니까 뭐 여름에 보신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 드실 때 딱 한 뿌리 넣는 게 뭡니까? 그냥 삼 하면 비싼데. 새싹 삼이죠. 그 다음에, 예? 예, 장례삼, 예, 좋습니다. 새싹삼, 장례삼. 장례삼은 새싹삼보다 좀 더 많이 비쌉니다. 새싹삼은 한 뿌리에 한 1,000원 정도 주면 살 수 있지만, 장례삼은 몇천 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예, 비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산삼하고 인삼하고의 차이는 결국은 양리성의 차이라고 했는데 얘가 새싹삼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누가 발견했겠습니까? 야, 새싹을 길러보자. 누가 했겠습니까? 사람이 했는데 사람이 했죠. 농촌진흥청, 우리나라 농업연구 1번지 농업연구를 담당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자, 여기서 농업 하시는데 농업이 아니고 농촌입니다. 농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생긴 게 농촌진흥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농업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때도 창명할 때 고민이 참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촌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이 모든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새싹삼 그게 뭐가 효과가 있을까? 라고 분석을 하는데 뭘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까? 양리성은? 네, 사포닌입니다. 인삼의 사포닌이 한 개가 아니고 RG1, RG2, RG5, 6까지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게 새싹삼 잎에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 들으셨죠? 알싸한 맛, 요게 사포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면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도라지도 마찬가지고 인삼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씹어드시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들 그냥 막 씹어 드시거든요. 분해 못 시킵니다. 그래서 분해에 관한 연구. 그러면 결론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분해가 제일 잘 되겠습니까? 사포닌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물질로 보면 아주 거대한 입자입니다. 아주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침에서 씹어서 침 속의 아밀라즈라든지 프로테아제, 리파제라는 이 효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이 분해하는 효소들이 요 타액하고 위에서 이렇게 위산에서 분해시키고 하는데 분해가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먹어도 흡수가 별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이 침 태태 하나 있으니까 태태에 바다가 내 먼저 먹으려고 꾹꾹 씹어 먹죠. 그건 전부 다 나와버립니다. 하나도 흡수가, 하나도 아니죠. 거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럼 아까 7일 동안 달했다고 했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고로 만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도라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산삼은 과연 왜 그렇게 효과가 좋을까라는 걸 이제 여기서 하나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자, 인삼하고 아까 6년근도 좀 그거에서 지금 5년근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6년근 재배가 어렵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농약을 안 치고 재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목적이 뭡니까? 판매하실 때 어떻게 판매하십니까? 단위가 뭡니까? 네, 그램, 킬로그램, 무게 단위당 얼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사이즈
크기가 적으면은 이게 뭐 100년 돼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뭐 일명 전문가들이야 딱 보면 몇 년 하지만은 일반인들은 크기 보고 하는 것이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꼭 신뢰하는 분 아니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배할 때 3년 만에 1kg 만드는 한 뿌리를, 그리고 20년 만에 한 뿌리를 1kg 만드는 것 중에 어느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3년에 네. 아니, 일반적으로는 3년 만에 빨리 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출하를 해야 나한테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는 모르겠고, 그죠? 사포닌 함량은 모르겠고, 일단 도라지니까, 일단 인삼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방금 20년 말씀하셨죠? 그럼 20년 동안 내가 실컷 키웠습니다. 그 사포닌 막말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아주 양면성이 좋은 거는 누구나 압니다. 산삼보다 더 좋은 거는 알고 있죠. 근데 20년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명 굶어 죽습니다. 그죠?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냐? 그죠? 그래서 나도 만족하고 소비자도 만족시켜 드리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 갑니다. 지금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있으면 여기 뭐 사포닌 함량이 어떻고 건조 시간이 어떻고 하면 끄벅끄벅 조시기 시작하니까 지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벌써 공장님 만나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다 듣고 계시네요 보니까. 자,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땅이 1000평이 있다. 그 전에 혹시 모르니까 얼마나 하실 수 있습니까, 도라지? 자, 나는 100평만 하란다. 요 강의 듣고 100평만 하겠다. 200평, 300평, 400평, 1000평. 좋습니다. 셰프 10,000평 없으시네요. 거의 300평 이내입니다. 그럼 시바르당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가까지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300평에가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라지는 2년근 보통 나물용으로 제사상에 올리고 또는 우리가 나물용으로 먹는 도라지는 몇 년생 씁니까?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2년근 쓰십니다. 그죠? 나물용으로. 물론 잘 키우면 1년근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니 잘 키웠다? 그게 뭔 차이냐 이거지요. 그게 이제 심는 시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라지 파종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는 분? 언제 심습니까?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 봄, 가을입니다. 근데 연중 어느 때나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연중 어느 때나. 피할 거는 6, 7, 8월만 피하시면 됩니다. 근데 겨울에 심어도 되느냐? 겨울에 심고 나면 헛농사 짓는 거죠. 추우니까. 어차피 올라오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은 봄하고 가을인데 봄에 심으면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내가 심었다 하면 꽃이 7, 8월에 피겠죠. 그럼 가을 되면은 이제 길이가 한 10cm, 8cm, 10cm 되겠죠. 그죠? 봄에 씨를 뿌린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은 예, 나중에 많은 게 나오거든요. 이제 요렇게 육매 상자에 싹을 틔워서 옮겨 심는 방법도 있고, 우선에는 그냥 씨로 뿌린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을에 심은 애가 있습니다. 가을에 9월달에. 9월이 가을 맞지? 저 맥리를 제가 조금 보는데 맥리상으로는 신금, 미, 가을입니다. 그죠? 처음 들으십니까? 신금, 유금이 가을이거든요. 어쨌든 요때 이제 9월 달에 예를 들어서 심었다 하면은 얘가 싹이 나서 위에가 한 7, 8cm 좀 자라다가 위에가 더 안 자랍니다. 근데 그의 봄에 딱 가보면 뿌리가 한 12, 3cm까지 커 있습니다.
이상하죠?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봄에 심은 거 뿌리가 가을 되면 몇 센치였습니까? 10cm죠? 그죠? 그런데 가을에 심었는데 얘가 봄 되는데 4, 5월쯤 돼서 파보니까 길이가 몇 cm라고 했습니까? 15cm까지 커버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영양분이 꽃에 가서 이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생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싹을, 종자를 뿌렸습니다. 뿌리면 얘가 이제 발화를 하겠죠. 싹이 딱 트겠죠. 싹이 트면 어떻습니까? 일단 뿌리는 양분을 흡수를 할 거고, 위로 쫙 올라오면서 광합성을 하겠죠. 그죠? 그럼 줄기가 크겠죠. 그 다음 꽃이 피죠. 그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 양분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줄기, 꽃에 열매로 다 가 있는 겁니다. 그럼 겨울 되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야야 춥다 빨리 양분 내려가 저장해 내년에 커야지 하고 밑으로 쏙 보냅니다. 그런데 가을에 캤습니다. 그냥 9월달에 캐니까 야가 부들부들하기도 하고 별로 그 나물용으로는 좀 그거 하긴 한데 뿌리가 한 7, 8cm, 10cm 미만입니다. 그죠? 근데 가을에 심었습니다. 9월달에 심었는데 얘가 줄기는 많이 안 커요. 지상부는 안 큰데 안 캐보니까 잘 모르죠. 근데 봄 돼서 5월쯤 돼서 이제 얘가 뭐 어찌 되는 거 싶어서 탁 파보니까 얘가 뿌리가 15cm까지 쭉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상하죠. 그게 요 생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뿌리를 이용하는 작물들은 가을에 월동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가을에 심는 것이 좋다 이 얘기입니다. 겨울 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잡초 어떻습니까? 아까 잡초 말씀하셨죠? 예, 봄에 심으면 풀과의 전쟁을 치르셔야 됩니다. 예, 정말 고됩니다. 우리 기농기촌 하신 분들 거의 오셨다가 한 2년 만에 다 가시죠? 다는 아니지만 가시는 분들 대부분 뭐 때문에 가시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여성분들은 잠깐만요. 뱀이 무서워서, 쥐가 무서워서, 지네가 무서워서, 모기가 무서워서, 또 팔이 막 난리를 치죠.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막 어떨 때 잘못하면 또 멧돼지도 내려오고 고라니도 내려오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러니까 뭐 겁을 먹고 뭐 아이고 뭐 밤에 또 불도 딱 끄지가 있죠. 그러니까 남편분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출타를 하시거나 하면 혼자 계시면 이건 뭐 선임보다 더 합니다. 더 힘들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무서움 때문에 많이 가시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기농기촌에 따로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오늘은 그러면 자, 가을에 우리가 도라지를 심는 것이, 뿌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했는데 잡초 얘기를 했는데, 봄에 딱 심어 나오면 잡초 노래가 있죠. 나훈아 선생님의 잡초 맞죠? 자, 한번 불러보시죠. 잡초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이래 나가죠. 그 다음 뭡니까? 가사를 잘 모르겠는데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이름도 없습니다. 자, 이름 없으면 과거에 우리 이름 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 지을 거 없으면 뭐라 했습니까? 개똥, 소똥, 말똥이 통상적으로 개똥입니다. 개똥이. 이름 지을 거 없으니까 그 말 속에는 똥강아지처럼 잘 크라 앓지 말고 옛날에 많이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잡초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도 찾지 않아도 지 맘대로 딱 적응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딱 시기 되면 딱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물을 뭐 딱 심어놨다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아, 이것 봐라. 내 터에 다른 놈이 침범을 해 하면서 지가 빡 자랍니다. 얘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6월, 7월 되니까 어떻습니까? 잡초가 우점해서 도라지는 온데간데 싹 녹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잡초가 무섭습니다. 이게 일명 텃세입니다. 잡초의 텃세. 이걸 못 이긴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표현은 텃세로 하지만, 자, 과학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표현을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 자리가 의자가 잡초라고 하겠습니다. 의자. 그죠? 여기에 이제 앉으신 분들이 작물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도라지라고 가정합니다. 도라지를 탁 심어놨는데 내가 자라야 되는데 이놈이 어떻습니까? 자라려고 하니까 지가 야 내가 먼저 커야 된다고 얼른 큽니다. 얘는 이미 뿌리를 땅속에 박고 있습니다. 도라지도 아까 어땠습니까? 가을에 심은 애는 미리 뿌리부터 자란다고 했죠. 뿌리가 요 땅이 아니고 출발 시작 하는 순간에 벌써 얘는 뿌리가 양분도 다 있고 준비가 다 돼 있으면 쫙 치고 올라옵니다. 다 덮어버립니다. 그럼 도라지 특성은 뭐냐면 호광성이라고 합니다. 빛을 잘 받아야 잘 자랍니다. 더덕하고 좀 다르죠? 더덕은 어떻습니까? 약간 일기야. 예. 더덕은 빛을 좀 적게 줘야 잘 자랍니다. 이게 다릅니다. 도라지하고 더덕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잡초가 오지면서 확 자라니까 도라지가 요렇게 올라오다가 꽃도 못 피우고 그냥 우리 일명 녹는다고. 그래 가만히 놔두고 가보니까 풀만 무성하고 도라지는 하나도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딱 심어놓고 제초제만 쫙 치버리죠. 그죠? 얘기는 안 하시는데 제초제 딱 치는 순간 도라지가 우리가 약으로 판매하기 위한 거죠. 근데 거기 제초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는 질문하셔야지. 그래서 그 답은 여기 있지만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이제 풀이 있죠. 예, 이렇게 요 앞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여기가 7년, 8년 된 데입니다. 여기가 옮겨 심지 않고 놔둔 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풀이 오줌하고 도라지도 있습니다. 여기 2012년이니까 12년 전의 얘기입니다. 예. 그때 제가 도라지 열심히 연구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풀 잡초를 방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종자를 파종해도 되고 또 싹을 틔워서 옮겨 심는 소위 육묘이식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제 육묘이식한 겁니다. 예, 육묘이식. 그러면 자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자 요것을 약간 높은 부분이 있죠. 요것을 뭐라고 하죠? 예, 두둑이라고 하고 요 낮은 곳을 뭐라고 합니까? 고랑이라고 합니다. 그죠? 뱃수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것을 그러면 고랑과 고랑 사이를 몇 센치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털리셔야 됩니다. 털려야 내가 하고 기억을 합니다. 쉽게 맞추시는 분은 기억 못 합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1m 20. 누구십니까? 1m 20 나왔습니다. 또 30 누굽니까? 30은 30cm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줄 간격이거든요. 30cm는 어떤 경우냐 하면 30cm 하면 한 뼘 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으면 너무 소물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안 빠지는데 만약에 이 고랑이 없이 그냥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럼 너무 소위 밀식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m 50이냐, 1m 20이냐, 80cm냐, 요걸 갖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 부분은. 일단 먼저 잡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종자를 이 토양에 파종을 하면 아까 풀하고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경쟁이 돼서 100% 진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잡초가 발생 안 하게끔 뭔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종자 파종하는 거 말고 만약에 육묘이식 요렇게 한 싹을 틔워서 한 7, 8cm 좀 컸다 하면 줄지어서 요렇게 심습니다. 자, 줄지어서 심는다고 하면 요것은 배수가 보통인 경우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과수원도 있지만 조금 물은 빠진다 하는 경우는 얼마냐 하면은 1m 20으로 두 줄씩 심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간격은 60cm를 유지하시면 되겠죠. 예, 줄 간격을. 이해되십니까? 예, 1m 20 정도로 보통. 그리고 도라지 밭은 물이 너무 잘 빠진다. 배수가 엄청 양호하다 하는 데는 2m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하시면 관리가 힘드니까 1m 50 정도로 하십시오. 그러면 석 줄씩 심으시면 됩니다. 60cm 간격으로 또는 50cm 간격으로 심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요거를 자, 나는 60이나 50cm 간격으로 심는다. 그걸 조간이라고 하죠. 하는데 그럼 주간은 몇 cm냐? 주간은 포기 주자입니다. 포기 간격은 몇 cm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10cm 또 30cm 또 예?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라지를 여기서 몇 년 키우실 거냐 하는 겁니다. 도라지는 3년 정도 지나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 뿌리 썩은병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뿌리 썩은병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갑니다.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거 뭡니까? 뿌리가 썩었죠? 이거 몇 년 된 건지 아십니까? 이게 30년 된 겁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자, 옮겨 심는 거는 요렇게 플러그 육묘 상자 있죠? 여기에서 한두 알씩 심어가 요렇게 싹을 틔워서 하시는 겁니다. 요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제가 겪었습니다. 이거는 2011년이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라지를 일반 농가에 가시면 요거 뭡니까? 이식한 거 아니죠? 파종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건 언제 파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봄에 파종하시면 나는 할 일도 없는데 뭐 풀나면 풀이는 뽑지 뭐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봄에 심으세요. 그냥 4월달 5월달 심으시면 되고, 나는 뭐 관절도 안 좋고 뭐 풀 뽑는 거나 뭐 질색이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 하신다고요? 가을에 심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풀과의 전쟁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봄 되면 잡초는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종을 해놓고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가을에 심었는데 5월달 되면은 한 15cm 정도 크니까 이거 나물용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시는 생각이 딱 드시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1분단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3년간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물용으로 좀 팔아가지고 뭐 조금만 돈이라도 건지시겠습니까? 건지신다. 그러면 후자다, 그지? 이 분단은 속가죽이 하신다고 돈 다 이제 중간중간 돈을 버시겠다, 그죠? 예, 조금이라도. 자, 그러면 자, 갑니다. 우리 이제 잠도 슬슬 오는데 제가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해 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50cm나 60cm 간격으로 요렇게 줄지어서 육묘 이식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종자를 이렇게 뿌리고 산파라고 하죠. 이렇게 뿌린 경우하고, 그러면은 내가 중간중간에 돈이 좀 되게 하려고 하면은 육묘 이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산파를 해야 되겠습니까? 야, 예, 대단하십니다. 산파입니다. 그 답은. 그래서 그해 가을에 9월쯤에 심어서 그 다음 5월쯤에 많이 자라기 전에 물 올라가기 전에 그냥 캐도 됩니다. 그래도 한 10cm 자라가 있습니다. 그냥 나물용으로 쓰는 거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뽑을 때 어떻게 뽑느냐? 이게 요거 줄 맞춰서 요렇게 해가 30cm 간격으로 놔두고 가운데 쫙 다 뽑아서 판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걸 가지고 다른 밭에 또 누른 데 또 이식을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요게 뭐로 쓰입니까? 모종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일을 딱 해보시면 요거 한 줄 60cm 간격으로 놔두고 이게 뽑는 게 쉽겠습니까? 관절 절단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
싹 다 뽑아야 됩니다. 뭘로 뽑으시겠습니까? 예, 새서랑으로 푹 밟아갖고 푹 뜨면 관절 다 나가십니다. 아무리 강하시다, 강골이시더라도 그래 하지 마십시오. 뭘로 하시겠습니까? 예? 예, 굴착기, 쇠굴기. 예. 자, 제일 좋은 거는 돈을 가장 적게 들이는 방법은 경운기 있지 않습니까? 경운기. 경운기 전기 딱 달고 일로 쫙 지나갑니다. 30cm 간격으로 떠버리면 딱 뒤집히거든요. 그러면 흙이 사실은 이 도라지 재배하는데 가장 좋은 건 마사토가 제일 좋습니다. 모래 마사토 이런 애들이. 근데 양토나 식양토인 경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쫀득쫀득한 흙을 식양토, 양토 요쪽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식토.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공작 하신 거 있죠? 아니 뭐 학도 만들고 오리도 만드는 흙 가지고 예, 그게 식토입니다. 근데 그거에는 심으시면은 난리가 납니다. 뿌리가 못 자라죠. 근데 양토 요게 이제 절반 정도 있고 그다음 모래나 이런 애들이 절반 정도 있으면 요거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산에 있는 마사토나 모래 계열이 가장 좋고 그게 나는 논인데 그 구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양토 정도 또는 사양토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천은 거의 사양토가 많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능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경운기로 딱 전기를 달고 쫙 뒤집죠. 그죠? 쭉 지나가면 됩니다. 가실 때 어떤 분들은 이게 전기를 한 20cm까지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이렇게 옆으로 눕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뿌리 다 잘려버립니다. 근데 전기를 거의 한 이 정도로 세워야 됩니다. 세우면 거의 파면서 가죠. 그래서 성격 급하신 분들은 빨리 막걸리 마시러 가신다고 막 얼른 하고 사모님한테 다 밀어넣고 가시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 이 잔뿌리가 뿌리 잘리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균이 침투를 다 합니다. 그 옮겨 심어도 한 2년 만에 다 썩어버립니다. 절대 잔뿌리도 상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상처를 통해서 균이 감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인지를 하신다고 하면 깊이 있게 뿌리가 한 13cm, 15cm까지 있으면 15cm까지 딱 전기를 넣고 뒤집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상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양토나 식양토 쪽은 좀 그렇지만 사양토나 마사토는 어떻습니까? 그냥 한 묶음 이렇게 들고 툴툴 털어버리면 싹 다 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방법대로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요것은 플러그 상자에 육묘 상자에 키웠으니까 여기 흙도 있고 뿌리가 있으니까 잘 살고 이건 흙에서 금방 캐가지고 하면 흙이 붙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붙어 있죠? 그럼 당연히 죽겠죠? 다 알고 계시네. 도라지는 생명력이 엄청 강합니다. 하시다가 한번 뭐 심심하시면 실험해 보십시오. 도라지 고랑에 이렇게 하다가 남아서 그냥 고랑에 뚝 던져놔 보십시오. 한 달 후에 가면 그 뿌리 받고 살아 있습니다. 예, 그게 도라지입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요즘만 인지를 하시면 도라지에 관한 생리는 다 이제 인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흙 풀고 60cm 간격 또는 40cm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심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과학하는 사람이 60cm면 60cm지 왜 30cm, 40cm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 요렇게 머리가 아주 좋으신 분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요거 한 칸이 10cm 간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줄이. 그럼 1, 12, 13, 14, 15, 16, 60, 20cm로 하겠습니다. 20cm씩 하면 1m 20, 한 30 정도 되죠.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도라지를 1년근, 2년근 파는 것은 1kg에 얼마입니까?
예, 시장에 제사상 보러 안 가십니까? 5,000원에서 8,000원 안 하던가요? 예, 그래 합니다. 5,000원에서 8,000원 하고. 자, 3년, 4년 된 거. 1kg 얼마입니까? 예, 12,000원 제가 드릴 테니까 사오실랍니까? 3, 4만 원. 예, 3, 4만 원 하지. 그리고 그것도 생긴 모양새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근데 소비자분들이 좀 잘 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포닌 양리성을 따지면 잔뿌리가 많은 게 좋습니다. 소비자분들은 뭘 선호하시냐? 길쭉하게 딱 한 줄로 내린 걸 좋아하시거든요. 우엉처럼 그걸 선호를 하시거든요. 그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겁니다. 진짜 양리성은 잔뿌리에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4년을 키우겠다. 어디 갔군? 자, 여기서 이제 4년을 키우겠다고 하시면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4년을 키우겠다 하시면 여기서 간격을 30cm 정도로 좁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30cm로 줄 간격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요 가운데 걸 캐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60cm 간격이 되겠죠. 몇 년 됐어? 내 돈 없을 때 2년쯤 됐어. 2년쯤 돼서 해가지고 키로당 한 7, 8천 원 받고 그냥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4년 동안 수익이 하나도 없는데 2년 좀 돼서는 수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논만이 아니고 이 밭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여러 군데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하면은 매년 소득이 생기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주구장창 20년, 30년 수익 없이 그냥 놔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뭐, 예, 다른 애들이 와서 또 그거 할 수도 있고, 만약 또 겨울에 뭐, 불이라도 나버리면 한 방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는 매년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줄을 여러 줄을 하시라는 겁니다. 30cm 간격으로.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줄 조자를 쓴 이 조간, 줄 간격은 30cm를 하더라도 그 포기 간격, 그 주간이라고 하죠. 포기 간격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25cm, 20cm씩 넓게 심으세요. 예. 4년 후에 캔다 생각하시고. 예. 왜냐하면은 이거 수확하다 골병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 3년 이래 되면 뿌리가 벌써 20cm까지 쭉쭉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뿌리가 더 깊게 뭐 50cm까지도 내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소비자분들은 아주 좋아하시죠. 예, 한 70cm까지 내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